2024년 5월 8일 수요일 경제 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제401 기갑여단이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점령했다고 전했다. 라파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지 24시간도 채 안 돼 본격적인 지상전 수순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외신은 이스라엘군이 제한적 지상전을 벌여 이곳만을 장악함으로써 라파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퇴로를 막는 동시에 본격적인 시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이 초래할 파괴적 결과를 우려해왔다. 이스라엘의 주민 소개령 이후 알마와시로 향하는 피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1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가자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 뉴스. 7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HBM 가격이 올해 5%, 내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디램 전체에서 HBM의 비율이 30%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HBM 수요 성장률은 200%에 육박하며 내년에는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2025년 HBM 가격 협상이 이미 올해 2분기에 시작됐다며 디램 업체들이 가격을 5에서 10% 인상했고 이는 고스란히 HBM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3분기부터 예상되는 HBM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2분기에 재고를 늘리고 있다며 QLC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공급 업체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 시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업체에 대거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알리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자진 시정을 요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7일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카터즈빌 공장의 모듈 생산 설비 건설을 지난 4월에 완료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설을 완료한 조지아주 돌턴 공장의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량 5.1기가와트를 더하면 한화큐셀은 북미에서만 연간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기준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단일 기업 생산량으로도 북미 최대다. 태양광 모듈 생산량 확대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할 첨단 제조세액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호재다. 카터즈빌 공장에서 약 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이 생산될 경우 올해에만 약 1억 4천만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도 높아지는 만큼 1분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음 뉴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원자력보다는 천연가스에 주목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이 월가 인사로부터 나왔다. 천연가스는 계절적 수요 둔화와 재고, 과잉 상태가 부각된 탓에 올해 초 약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한 달 새 6% 넘게 올라섰다. 지난달 28일 골드만삭스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안으로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 신규 전력 수요 중 절반 이상인 60%를 해결하고 나머지 40%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떠받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천연가스 기업인 킨덤 오건과 윌리엄스, 이큐티 등에 주목했다. 다만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ING는 미국은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 벤치마크 격인 TTF 천연가스는 재고 둔화에 따른 반등에 불과해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I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영국의 스타트업 웨이브 테크놀로지스는
현지 시간 7일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한 이번 투자 모집을 통해 모두 10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기존 투자자 MS도 참여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와 경쟁하는 웨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대신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차량 운영 업체들에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모델은 오픈AI와 구글 등이 개발 중인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모델과 다르며 자동차, 로봇, 제조 시스템 등 물리적 사물의 두뇌 역할을 해 AI를 통해 기계가 스스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는 이른바 인바디드 AI 시스템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영국이 AI 강국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중국 음료회사 샹피오피오가 일본 판매 제품의 컵슬리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비판하는 문구를 넣어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는 노동절 연휴에 일본으로 여행 간 중국인들이 우연히 발견해 찍은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된 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지난 주말 라이브 방송에는 수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당시 판매 제품 6종 가운데 3종이 매진됐고 하루 매출은 2,500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400배 뛰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샹피오피오의 주가는 6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놀랍게도 오염수 비판 문구는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샹피오피오 회장은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10만 위안을 포상하고 오늘 밤 판매된 제품 수익은 환경보호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많은 K-팝 팬이 공통으로 제보해줬고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상품이 가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포토카드, 키링, 열쇠고리,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돌 굿즈가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이 가격이라면 K-팝 스타들의 소속사와 초상권 및 저작권을 협의한 상황이 아님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다며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에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아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젠 우리 소비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7일 오후 8시 35분 원달러 환율은 135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